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과일 때문에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실려온 70대 환자분의 혈당 수치가 300을 넘었고 그분의 손에는 바나나 껍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처치를 받던 60대 환자분의 냉장고에는 포도 5송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녁 드시고 나서 포도 한 송이를 습관처럼 드시진 않으셨나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건포도를 집어 드시거나 손주들 오면 감을 깎아주시진 않으셨나요? 이 모든 행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건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40%나 증가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7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드셨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믿음, 천연당은 괜찮다는 착각, 이 두 가지가 지금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현우, 올해 70살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로 45년간 뇌졸중과 치매, 혈관질환 환자분들을 돌봐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 의료원에서 노인성 뇌혈관 질환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지금까지 10,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병이 생긴 뒤에야 환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응급실에 실려 오시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 중요한 것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당장 치워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둘째,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와 그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과일을 안전하게 드시는 6가지 원칙을 익히셔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연구 논문과 임상 데이터로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확히 알고 드셨으면 합니다.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대신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과일과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젊을 때 먹던 음식, 젊을 때 하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드셔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진대사부터 달라집니다. 60세가 되면 40대에 비해 기초 대사량이 30%나 감소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칼로리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로 활활 타오르던 당분이 이제는 그냥 몸속에 쌓입니다. 지방으로 변하고 혈관벽에 달라붙고 간에 축적됩니다. 간 기능도 크게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간 기능이 40대의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고
당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30%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하던 과당도 이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변해서 간에 쌓이고 지방간을 만들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신장은 더 심각합니다. 40세 이후부터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40대에 70%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420mg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70대 어르신에게는 이 칼륨이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같은 양의 당분이 들어와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쳐갑니다. 결국 췌장이 지치면 당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민감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당분 많은 과일을 계속 드시면 췌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혈관도 달라집니다. 60년을 살아오시는 동안 혈관 내벽에는 이미 작은 상처들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그 상처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에 더 큰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도 과일은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매일 드셨던 분들입니다. 바나나로 아침을 드시고 점심 후에 포도를 드시고 저녁에는 감을 드셨습니다. 천연 당분이니까 괜찮다고 비타민이 많으니까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게 되셨습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천연당이든 정제 설탕이든 우리 몸은 똑같이 당으로 인식합니다. 과일의 과당도 콜라의 설탕도 우리 몸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오히려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기 때문에 혈당 수치에는 바로 안 나타나지만 지방간과 중성지방을 더 빨리 만듭니다. 이것이 과일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과일에는 분명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바로 이 선택의 차이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과일 중에서 어떤 것을 줄여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만큼 오해받는 과일도 없을 겁니다.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과일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 전후로 드시는 분들도 많고 변비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바나나는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바나나 중간 크기 한 개에는 칼륨이 42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2000mg 정도니까 바나나 한 개로 하루 권장량의 20%를 섭취하는 겁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잘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의 신장은 40대의 70%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5.5mm몰 이상이 되면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부정맥입니다. 더 심해지면 심장이 멈춥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살이셨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영수님은 건강을 정말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운동 후에도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하셔서 거의 매일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6.2mm몰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수치였습니다.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확인됐고 자칫하면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으로 칼륨을 낮추는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영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특별히 많이 드시는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제야 바나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두 개씩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수님은 놀라셨습니다. 바나나가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수님께 설명드렸습니다. 바나나가 나쁜 과일은 아니지만 영수님의 나이와 신장 기능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수님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칼륨을 몸속에 더 많이 남게 만듭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를 매일 드시면 칼륨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당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당분이 14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3개 반입니다. 바나나는 혈당 지수도 높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6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흰 쌀밥이 75 정도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드시는 것은 최악입니다. 공복에는 혈당이 낮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혈당 지수 높은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 후에는 반대로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저혈당 증상이 옵니다.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손이 떨립니다. 그러면 또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시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횟수를 줄이십시오.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1개 이하로 줄이십시오. 둘째,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드십시오. 셋째,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견과류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그러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화됩니다. 넷째, 혈압약이나 신장약을 드시는 분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보다 안전한 과일이 많습니다. 조금만 선택을 바꾸시면 훨씬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포도는 정말 맛있는 과일입니다. 달콤하고 먹기도 편하고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포도의 위험성이 장점을 훨씬 넘어섭니다. 포도 100g에는 당분이 16g 들어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보통 300g 정도 됩니다. 한 송이를 다 드시면 당분을 48g 섭취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당 섭취량이 25g입니다. 포도 한 송이로 이틀치 당분을 한 번에 드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포도를 드시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텔레비전 보시면서 한 알 한 알 계속 드십니다.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한 송이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당뇨가 생깁니다. 2019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제2형 당뇨 발병률이 12% 높았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자주 먹는 그룹은 오히려 당뇨 발병률이 26% 낮았습니다. 같은 과일인데도 이렇게 결과가 다릅니다.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포도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오아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포도를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건포도는 포도에서 수분만 빼낸 겁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 농도가 4배 이상 올라갑니다. 건포도 100g에는 당분이 65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자꾸 먹기 편해서 자꾸 손이 갑니다. 한 줌만 드셔도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최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이셨고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순자님은 단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과자나 초콜릿 대신 과일을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포도를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한 송이씩 드셨습니다. 건포도도 간식으로 자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6.3으로 올라갔습니다. 당뇨 진단 기준인 6.5에 거의 다다른 수치였습니다. 순자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과자도 안 먹고 팝도 줄이고 운동도 했는데 왜 수치가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포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일 한 송이씩 건포도도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설명드렸습니다. 포도의 당분이 얼마나 높은지 그게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순자님은 포도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로 바꾸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5.8로 떨어졌습니다. 순자님은 정말 놀라셨습니다. 약도 안 먹고 과일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를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이렇게 드십시오. 첫째,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십시오. 둘째, 한 번 드실 때 10알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셋째, 식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십시오. 넷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다섯째, 건포도는 아예 드시지 마십시오.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 상승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항산화 효과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듭니다. 망고는 열대과일의 대표 주자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여행 다녀오신 후에 맛을 잊지 못해서 자주 사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망고는 6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과일입니다. 망고 중간 크기 한 개에는 당분이 45g 들어 있습니다. 콜라 350ml 캔에 당분이 39g 정도 들어 있으니까 망고 한 개가 콜라보다 당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콜라는 몸에 안 좋다고 피하면서 망고는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드십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는 80입니다. 흰 쌀밥이 75인데 그보다 높습니다. 망고를 드시면 혈당이 쌀밥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망고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입니다. 문제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런데 망고를 드시면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하게 되고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망고 껍질과 과육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알레르기에 더 민감해집니다. 망고를 먹고 입 주위가 가렵거나 붓는 증상이 생기면 우르시올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망고를 60세 이후에는 거의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4분의 1개 정도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감이 쌓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이가 약한 어르신들도 드시기 편합니다. 하지만 감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하게 굳어집니다. 위 속에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합니다. 위석이 생기면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장폐색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 운동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감을 많이 드시면 위석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거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정희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세이셨고 가을이면 감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구역질이 난다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속에 주먹만 한 위석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으로 제거를 시도했지만 너무 커서 안 됐습니다. 결국 수술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정희님은 감이 원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먹어왔는데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위 기능이 좋아서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 기능이 약해져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희님은 그 이후로 감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곶감은 감을 말려서 수분을 뺀 겁니다. 탄닌 농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당분도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곶감 한 개의 당분이 2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 6개 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감과 곶감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작은 감 1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단백질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지금까지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입니다. 이 4가지는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줄이시고 대신 더 안전한 과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과일로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과일은 뇌졸중을 예방하고 혈관을 보호하고 치매를 막아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로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정말 기적의 과일입니다. 작은 알 속에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2012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16년간 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2번 이상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년 반 정도 느렸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도 35% 낮았습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당분이 낮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 당분이 10g밖에 안 됩니다. 포도의 절반 수준입니다.
혈당 지수도 40 정도로 낮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대략 30알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시리얼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까 냉동 제품을 사셔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오래된 건강 과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과의 핵심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펙틴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장에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50세 이상 성인이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2%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 펙틴과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영양가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십시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1개입니다. 식후 1시간 전후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소화도 잘 됩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g당 당분이 1g도 안 됩니다. 대신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뇌 기능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좋은 지방을 공급해야 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2021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아보카도를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낮았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보카도는 괜찮을까요? 아보카도의 칼륨은 바나나와 달리 마그네슘, 칼슘 같은 다른 미네랄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개 정도입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과일입니다. 식물학적으로 분류하면 과일이 맞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심혈관계와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2020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라이코펜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6%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19% 낮았습니다. 토마토의 장점은 익혀 먹을수록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익히면 영양가가 떨어지는데 토마토는 반대입니다.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수프 모두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2개 정도입니다. 생으로 1개, 익혀서 1개 이렇게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 4가지 과일,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기억하십시오. 이 과일들은 당분이 낮거나 거의 없고
대신 항산화 물질과 좋은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뇌를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을 줄이시고 대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늘리십시오. 이것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일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시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과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고 나쁜 과일도 올바르게 드시면 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5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과일 섭취의 6가지 철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칙,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g을 넘지 마십시오. 세계보건기구와 대한당뇨병학회가 권장하는 노년층 과일 섭취량입니다. 200g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사과 한 개가 대략 200g입니다. 블루베리 한 줌반 정도가 200g입니다. 토마토 중간 크기 2개가 200g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도 엄연히 당분입니다. 하루 200g을 넘으면 당뇨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은 15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철칙, 절대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공복에는 혈당이 낮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 후에는 반대로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저혈당 증상이 옵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립니다. 그러면 또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당뇨가 생깁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드십시오. 식사로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철칙, 과일을 드실 때는 최소 30번 이상 씹으십시오. 요즘 과일들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대충 씹어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게 됩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포만감도 덜 느껴서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침이 많이 나옵니다. 침 속의 소화효소가 당분을 미리 분해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둘째,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게 됩니다. 셋째, 소화가 잘 됩니다. 위와 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시면 최소 30번은 씹으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네 번째 철칙, 과일을 드시고 2시간 뒤 혈당을 재 보십시오. 혈당 측정기가 있으신 분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일을 드시기 전 혈당을 재고 2시간 뒤 다시 재 보십시오. 만약 140을 넘으면 그 과일은 여러분께 안 맞는 과일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바나나를 드셔도 혈당이 별로 안 오르는데 어떤 분은 급격히 오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대사 능력, 장내 세균, 인슐린 민감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안 맞는 과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기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측정기가 없으시다면 과일을 드시고 나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과일을 먹고 한두 시간 뒤에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배가 고프거나 게 또 당기면 그 과일은 여러분께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철칙, 약을 드시는 시간 전후 2시간은 과일을 피하십시오. 특히 혈압약, 혈전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의 성분이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몽은 특히 위험합니다. 자몽은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약 성분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입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출혈 위험이 높아지거나 근육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몽뿐만 아니라 오렌지, 포도도 일부 약과 상호작용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 먹기 2시간 전과 2시간 후에는 과일을 피하는 겁니다. 약을 아침 식전에 드신다면 과일은 점심 후나 저녁에 드시십시오. 약을 저녁에 드신다면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 후에 드시십시오. 6번째 철칙,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 드셔야 합니다.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 기능을 보호합니다. 특히 과일을 드신 후에는 물을 더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몸속에서 대사되면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 자기 전에 물 한 컵, 이렇게만 마셔도 1.5리터는 넘습니다. 커피나 차는 물 섭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6가지 철칙을 지키시면 과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여실 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바나나가 있나요? 포도가 있나요? 망고나 감은 어떤가요? 있다면 천천히 줄여 나가십시오. 한 번에 다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드시되 다시 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블루베리를 채우십시오.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를 사서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사과도 서너 개 사 두십시오. 아보카도 한두 개, 토마토 67개 정도 준비하십시오. 냉장고가 바뀌면 식습관이 바뀝니다. 식습관이 바뀌면 건강이 바뀝니다. 건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과일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이라는 것, 대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드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일을 안전하게 드시는 6가지 철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과일을 현명하게 선택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뇌졸중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일을 잘못 드셨습니다. 좋다고 믿고 드셨는데 그게 독이 됐던 겁니다. 저 자신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간편하고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당화혈색소가 6.1로 나왔습니다. 당뇨 진단 기준 바로 아래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의사인 저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바나나를 끊고 블루베리와 사과로 바꿨습니다. 석 달 후 다시 검사했더니 5.7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5.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한 알 먹지 않고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가 정말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냉장고를 바꿔보십시오.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 포도 대신 사과, 망고 대신 아보카도, 감 대신 토마토를 넣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바나나만큼 달지 않아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수많은 분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바꿨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드시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지 아니면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실지를 결정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현실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지금 어떤 과일이 가장 많이 들어있나요? 과일이라는 글자와 함께 평소에 자주 드시는 과일과 걱정되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가능한 범위에서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